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늘의 포인트 영어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좀 긴 이름의 문법을 배웠어요. 뭔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느낌의 명사를 쓰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동사를 갖고 왔죠, 그죠? 그때 눈에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고 나니까 주어가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걸 좀 어떻게 좀 처리해 볼까 하는 게 오늘 문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다 듣게 되는 이름인데요. 뭐 또 이 이름을 안 듣고 영어 문법이 진행이 안 됩니다. 다 듣습니다. 가주어 it, 가짜주어 it. 선생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직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시작하면 들어요. 가짜주어 it. 뭐 빈주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얘는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더미 주어라고도 합니다. 그냥 허수아비 주어예요. 또는 empty 주어, 텅 빈 주어라고 합니다. 그냥 자리만 있지 사실은 뭐 별 해석도 안 하고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 거죠.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죠. 가주어가 왜 필요했을까요? 가주어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투부정사가 완벽했다라고 하면 가주어가 안 생겼을 거예요. 투부정사에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단점을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이 사실은 상당히 심플한 문장이거든요. 심플요? 전혀 안 심플한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복잡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긴 주어 때문에 그래요. To read, 읽는 것. 이제 자리 잡았고 이제 내용을 붙여갈게요. Books, 책을 읽는 것. Every day, 매일 책을 읽는 것은 is essential, 중요합니다. To eat, 먹는 것. And to exercise. 이렇게 동사를 to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고 나니까 상당히 좀 역동감은 느껴져요. 근데 좀 길어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이 말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자꾸 부담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가 너무 복잡해요. 문장이 당연히 어려워 보이죠. 시작이 복잡한데 어려워 보이죠. 시작이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이 복잡하니 당연히 뒤에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석도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어려워 보여. 특히 첫 부분이 많이 복잡한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데 가장 첫 번째 해보는 노력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버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자리를 좀 간단한 자리로 메꿔보고 싶은 거야. 얘 대신에 뭔가 짧은 거를 좀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저기 첫 번째 주어가 짧으면 그냥 이렇게 짧은 주어 하나에 is essential, 짧은 주어 하나에 is necessary 말이 쉽게 끝나거든요. 드디어 이 자리에 지금 오늘의 문법 이름인 가주어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긴 주어를 빼고 그 자리에 뭔가 넣겠다고 하면 뭘 채워야 돼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긴 주어가 문제예요. 긴 주어가 싫어서 걔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요? 가능한 무슨 단어 쓸 것 같아요? 긴 주어가 싫은데 또 중간쯤 긴 주어. 긴 주어가 싫은데 적당한 긴 주어를 쓸 리는 없어요. 긴 주어가 싫으니까 지금 눈에 필요한 건 가능한 짧은 단어가 필요해요. 또는 문법 이름을 써서 얘기하면 짧은 주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긴 주어를 통으로 빼고 그 자리에 그 가짜 주어를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긴 주어가 싫으니 가능한 짧은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를 모아보겠죠. I도 굉장히 짧습니다. O도 짧습니다. 그 다음에 on도 짧아요. 그죠? hit도 짧아요. 선생님 혹시 it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hit이 H자 발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it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역량이 드디어 이제 가주 it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더도 짧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생길 당시에는 다 사전적인 뜻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뜻이 없는 짧은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긴 주어가 뜻이 있는데 짧은 것도 또 뜻이 있어 보세요. 그럼 해석이 상당히 혼돈이 될 거란 말이야. 가능한 짧은 단어가 좋은데 뜻이 없어야 돼요. 모두 다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주어로 세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시장도 형성이 되고 여러 사람들 모여서 물건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좀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날씨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뭐 우박 오는데 데이트 나갈 거야? 힘들죠. 그냥 우박 오는데 데이트 나갔다 오빠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날씨 중요한 거야. It is 2 p.m. 이제 시간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도 중요하게 된 거죠.
읽어볼게요. It is sunny today. 오늘 날씨가 맑아요. it 뭐라고 해석하죠? 그죠?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야. It is 2 p.m. 이건 뭐라고 해석하죠?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It takes 20 minutes. 이건 뭐라고 해석해요? It is Monday. 월요일이에요. 뭐라고 해석해요? 아, 이게 500년, 600년 전에는 이게 다 해석할 뜻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150년쯤에 도착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슬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드디어 찾은 거야. 굉장히 짧은 주어인데 해석할 필요가 없는 단어가 드디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못했던 일을 이제 과감히 시작을 해보는 거죠. 빈자리에 해석할 필요가 없는 it을 넣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it 이렇게 넣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It is essential. It is necessary. 근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지가 진짜 내용이 궁금하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이 진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에 it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영어는 앞에서부터 뒤로 흘러가는 말이잖아요. 앞에 자리를 양보해서 it 한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가면 돼요? 버려요? 버리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세워나 이렇게 45도로 어떻게 해요? 뒤로 보내면 얘기가 쉽게 되죠. 얘는 문장을 보기 쉽게 하려고 이 문장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라고 요 자리매김을 쉽게 마음을 풀어주는 게 이시고 얘를 대신한 진짜 주어는 뒤에 가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It is essential. 그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 뒤에 있어요. To read books every day. 매일 책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석 아까랑 똑같이 되거든요. 얘를 먼저 쓸 때는 해석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It is necessary to eat and to exercise. 뭐 해석 똑같이 되죠. 그죠? 일단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주 첫 번째 문장이 간단하니까 쉽게 이 영어에 접근하기가 좋고 말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된 거죠. 만일에 이제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to 부정사로 이렇게 길매도 불구하고 얘를 it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한다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걔가 좀 이상한 성격이요? 아니요. 긴 주어를 it으로 짧게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다는 얘기는 얼른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강조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너 만나서 반가워 그럴 적에 It is nice to see you라고 합니다. 또는 It is nice to meet you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굳이 to see you is nice, to meet you is nice라고 한다는 얘기는 밑에 is을 썼을 때보다 사실은 좀 더 강조해서 반갑다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좀 부담되겠죠. 그죠? 만나서 반가워 이래야 되는데 만나서 너무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 이거 하루 10번 해보세요. 부담돼서 그 사람 만나겠어요? 약간 강조의 뉘앙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를 it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 주어를 it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했다 그러면 강조로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제 마무리 짓는 설명을 할게요. 가주어하고 투부정사는 서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고요. 그 흐름에서 이해하면 돼요. 투부정사와 가주어의 관계는요. 투부정사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썼던 가주어 it의 노력에서 시작된 새로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런 설명을 계속 듣게 됩니다. 긴 주어, 투부정사를 쓴 주어를 뒤로 돌리고 그 자리에 해석할 뜻이 없는 가짜 주어, 가주어를 써서 주어를 짧고 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제 망설이지 말고 가주 it을 사용해서 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